안녕하세요. 진해영어 방송국 저는 진희쌤이고요. 진해영어 방송국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진희의 영어 방송국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요. 제가 책을 냈습니다. 출판사 진해영어 영어 방송국을 차려서 첫 책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책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책. 영어를 오랫동안 손을 떼셨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영어에 좀 기초가 많이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이 되고요. 구매는 알라딘 서점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램프 요정 진이잖아요. 그래서 알라딘 서점에서 이 책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영어 관련된 FAQ.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한 문장 볼게요. Language is grammaticalized lexis.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마이클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한 말인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문법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grammar라고 하는 게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문법화되어 있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렉시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별 한 단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여러 개의 단어도 렉시스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법으로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그러한 개별 단어 또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어휘처럼 쓰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도 렉시스가 될 수 있지만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녀석들도 렉시스에 들어가거든요. 그 렉시스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좀 볼게요. 렉시컬 아이템의 첫 번째는 컬로케이션이에요.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연어라고 보통 하죠. 연어.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개가 얘네들끼리만 좀 친한 거예요. 다른 단어하고 안 쓰고 얘네들끼리만 좀 친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탁을 차려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 또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우리 상 차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set the table이에요. set the table. 상을 차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상을 차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는 set the table이라고 하지 do the table, make the table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처럼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 make a mistake 하면 실수하다거든요. 실수하다인데 우리는 하다 그러니까 do를 쓸 수 있지 않을까? do a mistake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실수를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영어는 make a mistake라고 써요. 짝꿍처럼 쓰이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마지막으로 get cold feet 그러면 이게 딱 단어만 봐서는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cold feet은 feet이 발이니까 차가운 발을 얻다? 해석이 안 되죠. 수건데 get cold feet 하면 약간 떨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I always get cold feet when I speak in public.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 speak in public.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겁을 먹어요. 이런 얘기예요. get cold feet이 겁을 먹다라는 뜻인 것을 이 조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도 get cold feet이 겁을 먹다는 뜻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 단어들만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운 녀석들이 바로 연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컬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두 번째 아이템은 phrasal verb. 우리가 보통 구동사라 그래요. 구동사. 우리 수거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turn on 하면 뭐 켜다의 뜻도 있고 뭐 사람을 흥분시키다의 뜻도 있고요. log on 그러면 어디에 로그인 하는 거, login, log on 이런 말 쓰고요. 또 put off 그러면 연기하다 뭐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뜻을 갖게 되는데 이것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구동사의 특징이 이런 것들도 렉시컬 아이템이라고 보통 잡습니다. 두 번째는 phrasal verb 구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 렉시컬 아이템은 sentence frame이에요. 우리가 보통 sentence patter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패턴 책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녀석들입니다. 예를 들어 That's why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이거죠? That's why I'm mad at her. That's why I was mad at her. 내가 그래서 그녀한테 화를 냈던 거야. 약속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안 나타났어. 그럴 때 That's why 같은 패턴. 우리말로 말머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Is it okay if 그러면 Is it okay if 뭐뭐 해도 괜찮아요? Is it okay if I sit here? 여기에 앉아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sentence frame. 또 Would you mind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꺼리시겠어요? 뭐뭐 하는 것을 꺼리시겠어요? 이런 얘기죠. mind가 꺼리다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묶어서 단어처럼 뭐뭐 하는 것을 꺼리십니까?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sentence frame이에요. 예를 들면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러면 제가 창문을 좀 닫아도 괜찮을까요? 꺼리시겠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쓰는 sentence frame, 말머리 또는 회화 패턴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렉처 아이템 네 번째는 social family예요. social family는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표현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화 오면 뭐라고 그래요? 전화 오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보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뭐 상대방을 여보 당신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할 때도 쓰고 여보 밥 준비됐어 밥 먹어 여보 아내나 남편을 얘기할 때 여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걸 모르는 외국인이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전 당신 여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여보세요라고 그러잖아요. 전화 받으면 그냥 여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social family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What's up? What's up? 그러면 인사로 쓰기도 하죠. What's up? What's up? 이렇게 답을 하는데 별일 없어. 무슨 일 있니? 뭐 이런 느낌이고 Have a good one 하면 뭐 헤어질 때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할 때 뭐 have a good day도 쓰지만 have a good one 헤어질 때 어느 시점에서나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죠. Have a good one. 이것도 그냥 보면 좋은 하나를 가져요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적으로 우리가 헤어질 때 have a good one이라고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지. 이걸 그대로 봐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See you later 그러면 나중에 봅시다. 이것도 작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표현들이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소위 말하는 렉시컬 아이템이 지금까지 살펴본 게 4가지가 있었어요. 컬로케이션, 여러 개의 짝꿍 단어들이 엮여가지고 다른 단어하고 쓰지 않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녀석들. 예를 들어 실수하다 그러면 make a mistake를 쓰지 do a mistake라고 잘 안 쓴다. make는 make a mistake로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진 표현인 거예요. fixed expression이에요. 두 번째, phrasal verb도 마찬가지죠. turn on, 켜다 또는 뭐 흥분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갖는데 이것도 무지하게 뜻이 많죠. 이런 phrasal verb가 있을 수 있고요. sentence frame은 여러분이 회화 패턴으로 잘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뭐 is it okay 또는 뭐 would you mind 뭐 can I, would you like 이거 패턴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시죠.
센텐스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단어가 있지만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예요. social familiar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화했을 때 hello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말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 만남 how are you? How are you? 하고 how's it going? 하고 what's up? See you later. See you again. 이런 것들은 그냥 관용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표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론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렉시컬 아이템들이 방금 했잖아요. 렉시컬 아이템 4가지 했잖아요. 그죠? collocation, phrasal verb, sentence frame, social, familiar. 요 4가지 렉시컬 프레임들이 따로따로 두뇌에 저장되었다가 임계치, 아시죠? 물이 어느 순간 끓어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차올라서 넘쳐버리면 끝이요. 그런 임계치에 도달하면 개별 렉시컬 아이템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발화, 전문 용어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화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인출 속도,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빨리빨리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grammaticalized lexis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구조화된 덩어리들이 나오는 거죠. 개별 단어로 나오면 단어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렉시컬 아이템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인출하는데 속도가 빨라져서 언어가 유창해지고 원어민의 표현과 비슷해질 수가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말씀드린 렉시컬,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렉시컬 아이템들이 막 머릿속에 막 공부를 막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막 쌓여서 그게 어느 정도 넘칠 정도로 어떤 임계치를 딱 넘어가 버리면 그것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이 띵띵띵 띵띵띵 이게 붙어서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 있죠?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동글동글한 녀석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다가 이거 다 이론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막 있다가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막 있다가 임계치가 넘어가면 이 덩어리들이 띵띵띵 띵띵띵 하면서 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뭐 듣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뭐 듣기 하니까 뭐 영화라고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뭐 미드를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넘치죠. 그러한 것들을 어떤 거든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렉시컬 아이템들, 이런 한 단어처럼 쓰이는 이 덩어리들을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것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꽉 차게 되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 똥, 똥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공부할 때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왔는데 크락신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로 일컬어지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기자가 물었더니 이 사람 답변. 즐겁게 하세요. 재미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많이 읽어라. 그게 유일하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하나만. 아무래도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고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기초적인 게 없으면 힘들어요. 자기가 재미는 하고 싶어. 영어로 공부하고 싶고 미드로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좀 지루하겠지만 기초적인 단어나 기초적인 문법이나 기초적인 발음 법칙이나 이러한 것들은 좀 바탕을 깔고 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드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빠르면 3개월,
조금 시간이 걸리면 6개월 안에 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기초는 좀 탄탄히 다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중에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나와요. 어떤 분은 뭐 듣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미드만 그냥 주야장창 보면 된다고 그러고,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저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 이거 하면 참 재밌다라고 하는 거 선정하셔가지고, 봐야 될 것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정도의 자료를 구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것은 어떤 자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서를 좋아하시면 원서 읽으시면 되고, 영화를 좋아하시면 영화 하시고, 미드 좋아하시면 미드 하시고, 팝송 좋아하시면 팝송 하시고, 신문 좋아하면 신문 하시라고. 그리고 그 공부할 땐 항상 이 렉시컬 아이템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개별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뜻을 갖는 소위 말하는 덩어리, 렉시컬 청크라고 해요. 보통 이 청크들을 머릿속에 많이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임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하면 여기서 텅텅텅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꼭 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